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대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물리 토너먼트라는 기초과학 분야 교육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나왔어요. 이게 우분투랑 뭔 상관이 있느냐? 슬라이드를 끝까지 보시면 연관성이 자그마하게 나옵니다. 네, 자그마하게. 제가 한국에서 열리는 청소년 물리 토너먼트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회 아이콘은 이와 같았어요. 이게 기사 두 명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때 여기 MC 제곱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인슈타인이고, 여기 H뮤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보어라는 사람이에요. 1900년대 초기에 두 사람이 엄청 싸웠거든요. 자기 이론이 맞다는 식으로.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이런 토론 능력, 이걸 기르고자 이제 1948년에 소련에서 처음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정의를 찾아봤어요. 했더니 답이 없는 물리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를 해보는 그런 대회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몇 개 들어볼게요. 스파게티 아시죠? 스파게티. 땅에 떨어뜨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뽀개질까? 다음 문제. 끓고 있는 물을 돌려봐요. 물통에 끓는 물을 담아요. 그걸 돌리면 물이 어떻게 움직일까? 다음에 앞에 도미노가 뒤에 도미노보다 몇 배 이상 커야 도미노가 쓰러질까? 그 다음에 가루가 퍼져 있는 물에 뜨거운 도선을 집어넣었을 때 가루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참 이해가 힘들죠. 그리고 이것은 물이 든 유리컵에 손을 갖다 대면 손이 이렇게 어떤 무늬를 띠는데, 지금 보시죠?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무늬. 왜 이런 무늬가 생길까? 그리고 종이를 어떻게 만들면 제일 늦게 떨어지는가? 그 다음에 담배 연기는 어떻게 흘러나오는가? 이런 거. 답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그쵸? 답답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단계대로 밟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과학적 탐구 방법입니다. 처음에 이제 현상을 관찰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파게티 문제를 도전해봤거든요. 그래서 스파게티를 X만큼 줄이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참고 문헌도 막 찾아봐요. 스파게티에 대한 문헌이요? 아니요. 다른 문헌이요. 회전하는 물통. 나 대학원 때도 저만큼 안 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여러 가지 공부한 흔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피토예요. 피토에 정말.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 원통 모양 나오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물이 대류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무슨 적외선 카메라? 그런 거로 찍어가지고 무늬를 관찰한 거래요. 알아듣기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이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일반고 고등학교 2학년이 이런 대회를 하려니 정말 막막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관찰을 하면 끊임없이 가설을 세워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파게티를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대지의 신이 나한테 감히 스파게티를 던지다니, 역시 대지의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설을 세워요. 그렇지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각당하고, 또 예를 들면 스파게티가 휘어지는 힘 때문에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근데 틀렸다고 판정이 날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맞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는 실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내긴 싸움이 시작됐어요. 제가 죽었어요. 진짜 이때는 제가 학교까지 12km거든요. 근데 애들 만나서 토론하려고 맨날 하루도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방학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이건 정말 제가 정말 이건 과장 안 하고 피 한 번 토했어요, 진짜. 여기 보면 대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썸을 열 차이로 인해서 로테이션, 돌아가는 것 때문에, 돌아가는 때는 구심력도 있고 마찰력도 작용하시다 해가지고 진짜 흥정 만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고서를 씁니다. 이제 1차 때 제출한 보고서예요. 가설을 세운 거죠. 모델을 만들려고. 그래서 일정 임계치 이상의 탄속력 이상이 작용되면 끊어진다. 이런 가설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치 팀이 아니라 이게 벨라루스에 있는 이제 가장 성공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 발표한 팀이에요. 이 팀의 주제가 뭐냐면 판판한 면에 접착 테이프를 딱 붙여놔요. 그리고 이걸 떼어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의 힘이 드는가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여기 접착력이 방해하는 에너지, 그 다음에 떨어지는 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오스트리아 팀이 자기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 장치를 억지로 만든 거예요. 속에 스파게티를 떨어뜨려요?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이건 테이프입니다. 테이프를 이렇게 투명 아크릴판에 붙여놓고 이렇게 압력에 얼마나 힘을 세게 당기는지에 따라서 테이프가 어떻게 변할지 이제 관찰해 보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맞는 가설을 간신히 하나 찾아냈다고 쳐요. 자, 이거를 쫙 정리해서 2차 보고서 때 씁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토론이에요, 토론. 과학자는 자기가 생각하고 연구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반론팀이 얘가 순서가 안 맞는데 발표팀이 있고 반론팀이 있고 평론팀이 있어요. 나머지는 옵저버죠. 그래서 발표팀이 처음에 발표를 해요. 그러면 반론팀이 처음에 질문을 하죠. 이건 왜 이렇게 실험을 했는가? 이 수식에 이 항을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반론을 하죠. 예를 들어 테이프가 떨어질 때 어떤 수학적 분포를 띈다고 가정한 팀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분포를 띈다고 가정을 했는가? 타당한가? 뭐 이런 반론을 하는 거죠. 그 모든 게 영어로 다 지금 얘기하는. 그렇죠. 자, 이거는 제가 예시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민족사관고등학교 분들이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웃음을 거머쥐게 한 커플드 컴패스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자석 2개를 갖다 두면 하나를 건드리면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N극, S극 인력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운동을 분석하는 문제였어요. 지금 안 들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들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처음 인식을 하고 자기들은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하고 발표를 하는 이런 계획을 했다 소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처럼 열심히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글자 조그맣지만 이거 지금 3줄 나왔지만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한 10배 정도 참고문헌을 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우죠. 하이포테시스, 여기 지금 가설을 세워서 설명하려 했던 뜻이에요. 준수하게 생겼어요. 나도 보니까 멋진 생겼네. 그래서 가설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비팅을 하면서 에너지가 교환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주기를 그리면서 진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적분 나오죠. 이게 대학물리 때 나오는 자기장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이거 매트랩으로 구현을 했어요. 미친놈들이에요. 이건 정말. 저걸 고등학교 예. 예, 저도 처음에 깜짝 놀라서 팀원 모집할 때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죄송합니다. 네.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이론적 모양이면 여기 지금 검은색 점들은 자기들이 실험에서 얻은 결과예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나는 성공적으로 가설을 세워서 설명해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볼까요? 여기 보면 반론팀이 보이시죠? 이분들이 열심히 까대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비디오가 몇 개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뭘 얻어낼 수 있느냐? 답이 없잖아요, 문제가. 이 스파게티 떨어뜨려 봤어요. 근데 규칙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장난 아니게 향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적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자, 제가 이번 발표 세션에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일단 뭐 이게 확산되면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뭐 창의성을 시대에서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과학자는 이렇게 서로 머리 싸매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남들한테서 이게 맞다라고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해요. 잠재력 살려주기는 조금이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핑크란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다니엘 핑크네요. 그럼 성이 핑크인가요? 아니, 성은 남성이야. 네, 이분이 8가지 미래에 필요한 능력을 제시를 했어요. 요약을 해보면 미래는 집중력과 창의성, 즉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 미래를 이끌 것이다 라는 말을 했죠. 이게 과학 분야에 적용이 된다면 이 물리 토너먼트를 통해서 개발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력을 터뜨렸던 그 경험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분 거 연설 내용이 TED에 있어요. 그래서 TED 자주 보시는 분은 저분 거 찾아보면 아주 좋아요. 말씀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 저 뿅 갔어요, 이거. 올리고 싶었는데. 자, 그리고 이거는 디지스트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뇌과학을 표방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대학교예요. 여기에 계시는 교수님, 문모 교수님께서 이게 뇌과학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끌어온 자료입니다. 제가 다시 끌어왔고요. 지금 보면 현재 위치에 보면 이제 정보화 시대에서 이제 막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된 시대로 막 넘어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은 이렇게 나노 바이오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실은 제가 말한 창의력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미래를 이끌 것이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노로봇을 예를 들죠. 이게 나노로봇은 쉽게 말하면 혈관 타고 다니면서 적과 싸우는 로봇이에요. 혈관 속에 혈류를 이겨내면서 원하는 것까지 도달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랑 같이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만 잡아내고, 그 다음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없어져야 돼요. 자,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답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만약에 물리 토너먼트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좀 더 창의적으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포기를 하지 않고 열심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노 바이오 시대는 이거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복잡성을 띠고 있고 답에 정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노 바이오 시대, 이제 나노 바이오로 점철될 미래에 가장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 게 바로 물리 토너먼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현 가능한 조건 자기가 일단 과학에 그냥 관심 가지고 있으면 물리 토너먼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보상에 기반해서 강력한 동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 자기소개서에 살짝 썼어요. 한 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우수한 과학 수준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일반고에서도 가능하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바로 하면 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팀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강의 자료예요. 이게 한 13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프린트로 매번 뽑아가지고 방과 후에 맨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한테 미적분은 이해시키고 물리학도 좀 이해를 시키는 정도까지 됐어요. 우리 회사에서 좀 가르쳐줘. 네, 이거는 편미분이라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건데요. 꼭 필요해서요. 자, 그래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들어와서 선생님이
물리 토너먼트를 하고 싶어하는 선생님이 과학 좋아하는 애들 몇 명 점 찍어놨다가 이런 거 일찌감치 가르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출전하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일단 그 사람들이 만나야겠죠. 왜냐하면 장소, 만날 장소, 그리고 공부할 때 필요한 책들, 그런 거 모두, 그리고 기자재까지 모두 다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심 있는 교사가 아무도 없으면 이거는 그냥 공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합니다라고 청구했던 책들인데요. 교보문고 광화문점 가서 하루 내내 죽치고 앉아서 다 긁어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영어도 필요하죠. 영어로 발표하니까요. 근데 영어는 대본 외우고 적당한 수준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 연구를 할 때 필요한 시간, 그 다음에 토론 연습도 물론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마지막으로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이건 진짜 뭐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안 된다고 보지만 제가 왜 할 수 있다고 우길까요? 일단은 동기가 너무 강력해요. 이거를 굉장히 잘 쳐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도 많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사교육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조원들이 처음에 14개 주제를 받고 각자 어떤 주제를 할지 토론해서 결정했던 내용입니다. 한 회 대회를 할 때마다 14개의 주제가 나와요. 다 해결하거나 최소한 못해도 6개 정도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학실에서 지금 요거 보이시죠? 요거 때문에 비커 한 2개 깨먹었거든요. 이거 돌리는 장치예요. 요거. 그 다음에 열선은 처음에 제가 얘를 여기 위에다 놓고 돌리려고 했어요. 물을 데워야 되니까. 근데 안 돼가지고 그냥 열선으로. 근데 이거는 컵드럼이라고 빈 컵을 물에다가 엎어놓고 컵을 떡떡떡 때리면 어떤 소리가 나올까, 이런 거 분석하는 건데 이게 음파를 감지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열심히 제가 지금 칼 가지고 있죠. 칼. 이게 지금 뭐냐면 세탁비누 깎는 거예요. 도미노 만든다고. 예, 창의력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건 토론하는 내용인데 정말 이때만 해도 많이 행복했었는데. 안타까워. 제가 이거는 그리고 아까 담배 연기 어떻게 나올까 그 문제를 다뤘어요. 제가. 그래서 압력 차이에 대해 압력이 차이가 생기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게 만들어 본 겁니다. 셀로판지를. 그래서 실제 펴봤나요? 제가 그때 나이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 상관없이 저걸 실험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대신 종이를 잘라가지고 돌려 말았어요. 저것은 그 안에 담배 원리 넣었을 것 같은데. 실험 자체가 오류가 많네요. 그리고 이거는 스파게티인데요. 스파게티 끝에 얼마나 많은 힘이 로드가 되면 얘가 부러질까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작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올려놓으면서 예를 들면 돌이라고 해봐요. 돌 10개가 올려졌을 때 얘가 끊어졌다. 돌 10개의 무게는 얼마니까 얘가 버틸 수 있는 임계치는 얼마다, 이런 걸 측정하려고 했었고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종이가 제일 늦게 떨어질까를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접고 자르고 하기 직전의 종이에요. 얘가 한 10분 지나니까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갔어요. 지금 그만큼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한 데워지는 물이 돌아갈 때 어떻게 대류가 될까를 알기 위해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액정 종이라고 있어요. 리퀴드 크리스털 시트라고 있는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잘 변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온도는 어떻고 이 부분의 온도는 어떻고가 얘가 가볍기 때문에 물이 회전하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색깔을 알면 그 부분의 물의 온도를 알 수 있다는 것에서 착안을 했는데 고생을 해서 사진 한 50장 찍었거든요. 근데 색깔을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일단 네, 기자재 과학실이 필요한 것 같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비현실적인 공상을 자꾸 쏟아내느냐? 과학적 잠재력을 끌어내기 이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냉소주의를 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과학에 몸 담게 된 계기가 뭐냐면 특목고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특목고 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올림피아드라는 걸 준비를 하면서 고등 과정에 과학 수학을 먼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마냥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그것을 통해서 제가 과학에 적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와서 입시 경쟁에 시달리더라도 제가 특목고 입시에서 비록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해낸 적성과 잠재력 그리고 과학에 대한 열정을 알아버린 덕분에 제가 뭐 점수 맞춰서 간다거나 막 그러지 않고 소신껏 지원을 하고 과학에 대한 열정을 고등학교 내내 식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사정이 더욱더 안 좋아서 특목고 학원 엄두에도 가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과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과학은 재밌는 거 이 정도로 끝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키트 덕분에 이렇게 물리 토너먼트 덕분에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약간 바꿨더니 깜짝이야. 네. 그 물리 토너먼트를 한 덕분에 저는 물리 분야에서 제가 적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고 제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등학교에 막 진학한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해볼래? 라고 접근을 해주고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스스로 여건을 헤쳐나가면서 문제 해결 능력과 과학적 창의성을 길러지게 된다면 그들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과학적 잠재력을 죽이지 않고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사교육의 영향도 받지 않고요. 그래서 네,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저희 조가 대표적인 경우는 1차 보고서도 다 쓰고 2차 보고서도 쓰려는데 14개 주제 모두에 대해서 세운 이론이 하나도 맞지 않는 실험 결과들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미안해 삼았죠. Failure is an absolute. 절대적이다. 어떻게 한 번에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실패를 감수하고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토론 능력도 기를 수가 있어요. 토론 연습을 하면서. 이 3학년이 이거 한 번에 생각나는데 지금 앞에 계시는 토론이 요즘 이게 각광을 받잖아요. 물론 과자들한테는 기분이. 그 다음에 창의력과 연구 능력이 또한 길러지는 것이죠. 이게 원래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것이지만 응용과학 분야, 공학 분야의 인재를 길르기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창의력과 연구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이죠. 그래요. 물리학 이론을 공부만 한다면 뭐합니까? 관찰을 해보고 직접 부딪혀보면서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물리 토너먼트를 통해서 얻는 것을 지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하진 않더라도 조금이나마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알고 이 방식이 좀 더 도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발표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우분투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일단 기분 나쁘시면 뭐 답변 안 해주시면 좋고요. 아 맞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죄송합니다. 본 질문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연구입니까? 스터디입니까? 아니면 융합체입니까? 융합체는 뭔가요? 둘 다 합친 거. 아 연구과 스터디인가? 근데 연구와 스터디를 어떻게 구분하지? 영어로 스터디라고 똑같지 않나? 오직 공부를 위한 거냐? 아니면 새로운 이론을 세우기 위한 연구냐? 연구 측면이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까먹었는데요. 제가 우분투와의 연관성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일단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네네네. 일단 중요한 건 우분투. 네, 우분투. 우분투에서 이거 있습니까? 일단 이 스폰을 방식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분투와의 연관성은 이렇게 저도 막 크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단 하나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분투에서도 프로그램을 짤 때 온갖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자기가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것을 이 물리 토너먼트 방식의 이론을 세우고 가설을 세우면서 적당한 이론을 창출해내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윈도우즈에서도 그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더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그거 그냥 얘기하는 거고 실제 아까 그 물리 토너먼트 방식을 해서 아까 토론과 반쟁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한번 해보려고. 네. 아까 나노 로봇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네. 창의력이 중요한 어떤 시대가 된다는 거 증거 화면으로 나노 로봇을 얘기했는데 나노 로봇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력이 필요한 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나노 로봇이 그래서 만들어지면 그 일본 만화에 보면 총몽이라는 만화도 있고 뭐 매트릭스도 있고 그런 시대가 외국이 되면 저런 나노 로봇이 만약에 활성화돼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식들도 자꾸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점점점 뇌가 작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의력을 가지고 나노 로봇을 해결을 했는데 그게 점점점 활성화되는 미래에는 오히려 창의력이 떨어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구글링을 하다 보면 창의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일단 구글링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맞다고 검증된 이론들이 무엇인지 보고 더 쉽게 시행착오를 피해가서 빨리 이론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도 제가 나노로봇을 만들고 싶어 하긴 하지만 저도 그 부정적인 미래엔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창의력을 떨어뜨린다는 나노로봇이 창의력을 떨어뜨린다는 문제는 좀 일단 창의력을 어떻게 해야 떨어뜨릴지도 방법을 모르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사람의 정신이 붕괴가 되지 먼저 창의력이 붕괴가. 주라기 공원이라는 소설 쓴 마이클 크라이튼의 아주 유명한 SF 작가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소설 중에 넥스트라고 해서 침팬지의 DNA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네. 우리나라 줄기세포 얘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 소설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실은 나노로봇 자체 때문에 이렇게 바뀌거나 우리 왜 유토피아의 반대말이 디스토피아잖아요. 근데 디스토피아를 얘기할 때 항상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과학을 과학으로만 자꾸 접근하면 그럼 그 과학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는 과학자의 책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노로봇은 좋은 면을 쓸 수도 있고 줄기세포도 좋은 면을 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윤리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까 우뇌와 자뇌를 얘기했을 때 이게 나는 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 연구하고 하는 방법들은 좋지만 제가 왜 사실은 우분투라는 얘기를 했냐면 우분투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본 바탕은 사람인 상태에서 기술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까지 끌어내줬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아주 멋지네. 또 질문하십시오. 제 질문 안 끝났는데 일단 왜냐면 지금 질문해야 돼요. 두 번째 발표자인 강군도 씨가 지금 늦었어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좀 쉴 텐데 쉬고 나서 저기 세 번째 발표하신 김스큐 대표님이 먼저 하시고 그럼에도 강군도 씨가 안 오면 대충 그냥 끝날 겁니다. 질문 지금 실컷하세요. 저도 지금 이런 대회 들으니까 좀 신나네. 질문 많이 해주십시오. 발표자분께서 이야기하신 뭐 실험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세우고 토론하고 그러는 건 기존에 있는 과학에서도 거치는 과정인데 네, 맞습니다. 이 물리 토너먼트에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요?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것이죠. 정해진 답이 없다는 건 아닌데 일단은 과학이 과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특징도 있고 과학이 하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중간에 좀 자를게요. 왜냐면 지금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과학이 어떤 단 특성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고등학생을 예를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 중에 일환으로 저걸 설명한 거지 저게 모든 과학을 대변한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질문 자체가 조금 어긋났던 것 같아요.
딴 질문. 그렇다면 물리 토너먼트에서 이 나오는 물리 이론은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령이란 스파게티 잘 굽는데 활용하잖아요. 수능 문제 푼다고 실생활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이것이 어떠한 공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면으로 가는 거죠. 학술적인 면조차도 제가 아니라고. 좋아서 한다고 보는 게 낫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과학에 대해 좋아서 그냥 순수하게 탐구하고 그러는데 저기 일반고 다니는 좀 핸드폰 열심히 쓰는 조상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고에 지금 실제 다니고 계시는. 그래서 이 친구가 스파게티를 연구했으면 자기는 치킨을 한번 연구해볼 생각이 없나. 치킨을 어떻게 뜯어야 이게 옆에 따라가는 살들이 이렇게 유형이 이럴 거면 아니 내가 이거 보면서 계속 생각난 게 조상무인데 아침 조상무님이 오셔가지고 몸소 체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같이 뜯어먹기 아 그래? 궁금한데요. 이거도 못하고 발표자님께서는 지금 과학을 좋아하시니까 주제도 과학이고 과학인 건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탕은 인문이잖아요. 인문과학하고 자연과학하고 보면은 거의 중심은 자연과학 쪽이신데 그 창의력이라든지 뭐 뇌 발달이라든지 뭐든지 개인적으로 저도 공대 출신이긴 하지만 인문과학 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학도 앞에 나가면은 결과적으로 필요한 거는 과학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네요. 지금 두 분 얘기 듣고 보니 제가 이 인문 철학 관심을 가진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머리에 많이 쌓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나노로봇 얘기를 듣고 이게 과연 실현돼도 되는 것인가, 이게 그레이브 얘기도 있고요. 막 나노로봇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분해해서 회색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디스토피아죠. 미래에도 있어요. 아무런 인문 철학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사람이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크게 이게 틀 수 있다는 것은 약간 어린아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걸 억제하고 싶어도 누군가는 이것을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인문철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을 제가 많이 꺼려왔던 것 같아요. 어차피 비극적인 결론을 낼 테니까요. 어차피 뭐 될 텐데.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인문철학을 다시 공부하고 좀 생각해볼 여지를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자가 추천하자면 인문철학이라는 단어 자체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이렇게 지금 우리 모임이, 그래서 제가 모임 얘기했었잖아요. 저희는 세미나가 아니라 모임이라고. 그래서 이런 모임에 와서 어른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동생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친구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으면 알아서 그런 생각들이 나오지 않을까. 꼭 이런 거는 아까 책에 있는 건 지식이지 지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지혜를 쌓았으면 그러면 인문이나 사람에 대한 얘기도 사람을 통해서 얻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창의력에서 말씀 계속 강조하셨는데요. 창의력에 대한 필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의력이 왜 필요한가? 아니 필요 조건. 창의력을 발산하고 더 키우려면 뭐가 충족이 되어야 창의력으로 나오나 뭐 이런 얘기 지금 저 보여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스파게티요? 많이 먹으면 돼. 그냥 이 과정입니다. 정해진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까 골똘히 생각하는 과정. 그러니까 자기 앞에 가로막혀져 있는 장애물이 창의력에 나올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에게는 좀 네, 물리 토너먼트는 그걸 그냥 대놓고 제시를 해주는 것이고. 저는 저게 한 가지 더 검색이라는 게 좀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핵심 네. 검색이라는 걸로 해서 내가 알아낸 거에서도 보면은 되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모로 얘기를 하면서
토의하고 정해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거기서도 희한한 게 한두 가지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갑자기 또 소호의심이 생기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따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의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저게 검색을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요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저는 이게 과학적 타성에 젖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넣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검색어 넣는 게 정답인 것 엔지니어로 같습니다. 몇 번 있으니까는 그 생각이 한번 나더라고요. 저 지금 얘네들 다 구글로 찾은 거예요. 그렇죠. 또 지금 질문들이 다 중간 앞에만 나오는데 뒤 없어요 이제? 고갈됐어요. 고갈됐어? 그러면 다음번에 네. 네. 시간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막 다들 막 이거 하실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막 짧게 하나만 더 합시다. 제가 지금 과학기술과 사회라는 동아리를 하고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그렇다면 과학은 어떠한 식으로 발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지고 심오한데요. 그거 니네 음료수 마시면서 하면 안 돼. 음료수 마시면서. 네,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저는 이게 과학의 발전 방향은 인간이 억지로 이렇게 가려고 강요해서는 이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애초에 기반이 탄탄한 우분투는 그 사람이라는 기본 철학이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철학을 맨 처음에 아주 탄탄하게 하고 시작을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철학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나노로봇을 막 20년 안에 뚝딱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아무런 철학적 고려가 깊이 스며들어 있지 않은 그런 것은 억지로 이걸 억제하려고 한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런 논의 등을 통해서 철학을 탄탄하게 해놓은 과학기술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과학의 잘못된 예는 4대강 뒤집으려고 만든 물고기 로봇 같은 거. 오늘 아무튼 긴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신 분께 박수 한번.